그 안에서도 특별히 아시아나항공을 추천을 드린 이유는 영업적인 숫자가 가장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가장 추천을 드린 겁니다. 네. 운송 섹터는요. 네. 장기 투자에는 그렇게 적합한 섹터는 아닙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형 항공사가 좀 더 낫고요. 정말로 좋아지는 폭만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를 크게 안고 저가 항공사를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게 이제 결합하느냐, 네. 뭐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주가가 많이 출렁이는 것 같아요. 일단 요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점검해-봐 주시죠. 이슈의 이제 팩트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면 지난 5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두 항공사의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예 합병이 안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미 지난 6월에 이제 공정위에서 외주를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합병이 되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외주를 줬고 연구 용역 쪽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독과점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그때 연구 용역회 그 기간이 한 번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사들이 지금 당장 미주 노선을 갈 수 있는 노선권을 준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기재만 들고 있는 항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뭐 점유율이 100%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 경쟁을 하는 그 풀 안에는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 100%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대한항공 측의 입장인데 저희는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산업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국제 그렇죠. 여객을 전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방역 방침을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가게 된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다시 영업이 정상화되게끔 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저희가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시간을 자꾸 끌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굳이 합병하지 않아도 아시아나항공 자체의 어떤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 뭐 중국이라든가 아시안 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주가가 빠질 이유가 있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애초에 처음에 이 시장에 나오게 된 이유가 기존에 이제 그 오너들이 계속 회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좀 어렵고 재무적으로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제 긴급 자금을 넣고 새 주인을 찾고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네.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게 된 부분을 다시 새 오너를 통해서 제자리로 되돌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병은 이슈, 뭐 논란은 있지만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을까요? 그냥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고용을 중요시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두 항공사가 원래 같이 취항을 하던 노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의 입장이거든요.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측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거인즉슨 이게 겹치는 노선을 좀 이렇게 안 겹치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만들면 결국엔 값이 엄청 뛰지 않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국내에 있는 이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사들이 뭐 12, 13년부터 상당히 사이즈가 커지고 이러면서
어느 상황이 됐건 겹치는 노선에서는 다 가격 할인을 상당히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판다고 하면 어쨌든 두 항공사뿐만 아니라 경쟁 항공사들에게도 상당히 수익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지난 8월에 발표하신 그 항공운수 산업 보고서에서는 그 항공주를 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선호주로 그 아시아나항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랬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아시아나항공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도요? 네. 외부 변수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항공업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리오프닝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못 갔던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오면서 올해 연초 대비 뭐 지금 3분기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외부적인 변수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시 모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향후에 점점 확인해 가자라는 뜻에서 이제 그 시점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서도 특별히 아시아나항공을 추천을 드린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원래 대형 항공사라고 얘기하는 풀서비스 캐리어인데 네. 거의 저가 항공사 수준의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대형 항공사만큼 쓰고 매출은 저가 항공사만큼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손님을 많이 태우고 가도 수익이 안 나는 기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리한 경쟁 관계만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적인 숫자가 가장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가장 추천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그 우리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무슨 그 화물 운임 뭐 이런 수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이 합병되는 그 전제로 보더라도 뭐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어질 거잖아요.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낫다라고 보시는 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밑에 딸려 있는 이런 종속회사들을 제외하고 네. 딱 그 단독적으로 두 회사를 놓고 보면 영업 사이즈 상으로 딱 절반짜리 회사입니다. 아시아나가. 그래서, 네, 아시아나가. 그리고 똑같이 그 항공 화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항공 화물기, 화물 전용기도 거의 절반 사이즈 정도만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대한항공만 화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도 화물 전문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국제 여객이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영업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업 가치로만 보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사이즈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되었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 10조 이상의 시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대한항공을 통해서 유상증자가 들어가면 현재 보이는 시가총액보다는 더 높지만 아직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여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항공사들의 목표 주가를 이제 산정을 할 때 23년에 발생 가능한 매출로 이제 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매출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저희가 가정이 지금 많이 깔려 있고 그거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종료가 되고 나면 옛날 같은 이 할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면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면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것 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또 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리오프닝주 해가지고 이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 정도 더 올랐어요, 주가가. 그럼 이제 목표 주가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 아시아나항공의 그 밸류는 그냥 적당하게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의 룸이 없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좀 그때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또 이게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식의 아마 상단은 대한항공 시총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를 할 겁니다. 저희가 어쨌든 가장 대장주이고 가장 사업 사이즈가 크고 심지어 이제 그 항공 그룹이잖아요. 그 그렇죠. 회사는. 그래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특별히 하락 영향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뭐 추가로 대단히 주가가 조정받거나 이럴 리는 없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항공 시총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항공산업을 시작한 이후에 요즘처럼 항공업의 시가총액이 컸던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완전히 반영을 해서 넣어 놓은 것인데 저희가 항공업이 과거 10년 동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채로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요가 빨리 느니까 수요 느는 거에 취해 가지고 가격은 할인을 지속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구조조정이 돼서 이제 회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항공기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항공 시장도 가격 지표가 올라가는 게 보이면 지금까지 보지 않은 가격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해서 시가총액 목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런 어떤 테마가 관심이 리오프닝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까지만 보관해야 될 것이냐, 보유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정말 장기 투자로 몇 년이고 이게 가져가도 될 만한 상황인 거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라든가 이건 좀 회사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주가는 최고점을 와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운송 섹터는요. 네. 장기 투자에는 그렇게 적합한 섹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그 가격 지표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공 운임이 되었건, 그렇죠. 해상 운임이 되었건.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항공기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가 옛날만큼만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건데 저희가 다시 그렇게 영업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항공기재가 늘어나고 분명히 가격은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아직 수요조차 많이 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수요 때문에 손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시점 정도에는 아마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운송 관련해서는 좀 근데 진짜 이번에 나온 어떤 지표를 보니까 이 운송 쪽, 뭐 자동차도 거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운송 쪽의 기업 영업 이익이 이렇게 전망치가 추정치가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성장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 항공주 이제 뭐 이것만이 아니라 뭐 LCC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항공주들이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뭐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그럴 만큼 주변 여건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뭐 뉴스에서는 뭐 사이판에 예약한 사람 4,000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트래블 버블 단어 나오니까 네네. 이렇게 혹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많이 뭐 비행기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행기를 이제 반납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리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6대 저가 항공사가 비행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가 한 2019년 정도인데 그때 총 다 합쳐서 한 150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6대 항공사 기준으로는 130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선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긴 했는데 어차피 그 줄인 항공기들도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천에 이제 주기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건 수요가 이제 저희가 자가격리만 풀리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잠재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래블 버블로 인해서 뭐 처음에 이제 개시를 한 사이판을 제외하더라도 요즘에는 저희가 접종을 다 완료하면 미국 같은 경우 갔다 오면 자가격리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자녀분들이랑 같이 뭐 겨울방학에는 미국 여행을 차라리 그냥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라 예약률 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요. 예약률이 그 나쁨에도 불구하고 무리스럽게 노선을 다시 놓을 계획들은 없습니다. 항공사들이 대단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항공기와 사람에 해당하는 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줄여놓은 상황인데 이 갑자기 또 경쟁을 하면서 손익을 망가뜨릴 만한 영업 전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매출이 늘면서 고정비가 커버가 되면 항공업체들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다가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생각에는 그냥 아주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2분기랑 3분기는 그 항공업계의 영업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2분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대단히 좋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다 화물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난 거고 국제 여객은 너도 나도 안 타고 있는 게 지금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형 항공사들의 국제 여객 탑승률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어도 한 60%대 정도는 타야 손익분기점이 되나 마나 뭐 이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상태이고요. 3분기에는 화물 운임이 더 올랐습니다. 2분기보다. 그래서 화물에는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할 건데 비용이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선 이익이 늘 거고 국제여객은 그냥 비행기를 띄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있는 손실의 규모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은 대형 항공사들은 더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저가 항공사들은 어차피 국제여객에서 그 손익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와 매우 유사한 안 좋은 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LCC들에 대한 투자 그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LCC들도 뭐 항공 좀 뛸 때 보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저가 항공사들은 1분기에서 2분기로 올 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유상증자 발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마련한 그 자금의 규모가 한 1년 정도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가도 현재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지분이 희석돼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형 항공사가 좀 더 낫고요. 정말로 좋아지는 폭만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를 크게 안고 저가 항공사를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뭐죠? 자본 증자, 네네. 증자한 이후에 뭐 투자하자 이런 얘기 네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증자한 다음에 투자할 거면 지금 대형주에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투자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증자를 발표하고 이제 주가의 불안감은 해소가 되고 어차피 증자를 얼마 할지를 아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가 항공사들의 유상 증자는 조금 참여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주식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LCC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지금 있는 LCC들이 다 살아남을 것이냐, 그 가운데서도 좀 도태되는 곳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인구 정도 수준에서 사실 6군데나 있는 것도 대단히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전에 이 코로나 이전서부터 너무 과다 경쟁이다라는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3군데한테 저희가 더 면허를 또 줬잖아요. 플라이 강원, 그리고 에어로 K, 에어 프레미아까지 해서 지금 이제 9군데가 저가 항공사로 있는데 어찌 되었건 재무 구조가 안 좋으니까 조금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일 많이 언급이 되었던 모 항공사가 지금 새 주인을 찾고 어쨌든 다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려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조금씩 이제 재무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뭐 기한 자금을 넣어준다거나 고용 안정 지원 자금을 준다거나라고 하는데 이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 됐을 때도 똑같은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아마 그 회사들이 이 산업이 다시 좋아질 때쯤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당장보다는. 네네. 그러면 좀 리스크로는 그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항공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그러니까 항공 이 유가가 높을 때는 전체 원가 중에 막 38%, 낮을 때도 뭐 한 30% 정도 연료비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벽하게 변동비입니다. 저희 시장에서 딱 뜨는 그 가격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항공사한테 비용이 되고 저희가 왜 유료할증료를 내면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들이 한 5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낮아지는 건 무조건적으로 항공업체들한테 좋은데 이 작년에 유가가 지나치게 낮았던 이유는 비행기가 안 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 그렇죠. 이 유류 중에서 제트유가 되게 비싼 유종에 해당이 되는데 국제 여객기가 전 세계적으로 안 떴잖아요. 그래서 되게 낮게 형성이 되다가 이제 조금씩 뜨기 시작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거라 아마 여객기가 운항이 거의 정상화되면 그때쯤엔 유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게 시장의 원래 예상치였었고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너무 올라서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조차 없을 만큼 비행기가 안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연료비가 증가하는 게 3분기에 거의 보이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로 인해서 항공주의 주식 주가가 뭐 이렇게 좀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경쟁자가 우리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 항공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한국에 취항하거나 뭐 여기서 티켓팅하는 여행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운임이 좀 낮아지거나 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 글로벌리 대단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 전체적으로 다. 네. 왜냐하면 뭐 코로나 완전 초기에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파산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다니는 회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호주 내에서는 거의 퀀타스가 독점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항공사 분들이 퀀타스가 당연히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사 중 호주에 취항을 하는 업체들도 따라서 그냥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공사들 플레이어가 줄었기 때문에 뭐 굳이 제사를 깎으면서까지 지금 여기에서 가격을 낮출 요인이 아무데도 없어서 아마 굳이 국내에서 뭐 합병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항공역의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예전에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대한항공보다 거의 한 40% 정도 싸게 그 에어 캐나다인가를 활용해서 캐나다를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예, 아무리 여기서 뭐 물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있겠지만 예,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항공주와 관련해서는 예, 투자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